반갑습니다. 이길령 총장입니다. 오늘이 학기 마지막 종강 채플 시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나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예기치 않는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월부터 예정되었던 졸업식, 또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우리 중요한 행사들 전면 취소했고 학기 말까지 몇 차례 연기 끝에 결국은 1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고 또 기말고사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단 상황이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21세기 최대의 재난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감염된 국가가 무려 214개국이나 되고 또 확진자는 686만 명, 또 사망자는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확산 추세이니 그 피해가 어디로 갈지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차분하게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역사가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의 개념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이나 조직, 인류의 역사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승패나 또 국가의 지도권이 바뀌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이러한 고난과 도전의 상황을 회피하거나 위축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또 창의적인 대응과 극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발전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우리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곧바로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어서 초기에는 중국과 함께 위험국의 반열에 들어가서 주위 국가로부터 입국 제한이나 금지를 당하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곧바로 진단기구를 개발하고 방역체제를 정비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주목받는 방역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감염 위험국이라고 하는 비상국면의 도전을 집중적인 협력과 신속이라고 하는 그런 응전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응을 통해서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대학본부는 총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통해서 학사 일정을 재조정하고 또 교강사의 원격 수업을 지원하고 또 관리하고 또 캠퍼스 시설에 대한 방역, 출입 통제, 또 강사들에 대한 새로운 지침의 수립, 전달 이런 평상시 없던 새로운 일들을 수행하느라 오히려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들도 갑자기 시작한 원격 수업을 준비하시느라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또 올리시고 하느라 바쁘고 고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제일 힘들고 불편했던 분들은 역시 학생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입생들은 학교에 입학하고 학교에 한번 와보지도 못하고 한 학기를 보내고 있어서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총학생회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학본부에 전달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도록 또 요구하고 소통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와 학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서로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좋은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의 변화와 중요한 진행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혁신지원사업 작년부터 매년 16억씩 3년간 진행을 하고 올해는 2년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교육혁신지원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SG혁신관을 구축하고 또 최근에 보완을 했고 또 본관의 EHP 냉난방 시설을 구축했고 또 도서관 및 열람실 환경을 개선했고 본관과 성서관의 학습 휴게 공간 리모델링, 또 최신 PBL 강의실 구축, 강의실 환경 개선 사업, 또 캠퍼스 무선 인터넷망 구축 등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교육혁신 사업은 올해 내년까지 매년 16억씩 3년 동안 사업을 통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혁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캠퍼스 타운 사업을 작년까지 또 3년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5억씩 큰 금액으로 3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퍼스 타운 사업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면서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통일부 지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남북주민소통문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또 우리 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3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질적 교육 혁신과 또 지역사회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 서부 지역의 명실상부한 거점 대학으로 우리가 발돋움해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챕터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되었으니 한 가지 메시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메시지의 제목은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에서 한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전공인 경영학을 가르치면서도 몇몇 교수님들과 자신의 전공과 함께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기 경영 실력, 인생 경영의 실력도 함께 훈련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만드는 것이 리더십 센터와 리더십 프로그램도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을 했는데 바로 삶의 태도,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독창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연구를 해보니 정말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내린 견해들이 모두 공통되고 또 동일한 결론이었습니다. 앞에서 역사학자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어떤 개인과 조직은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고 또 어떤 개인과 조직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도전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 태도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명언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힘든 삶의 조건에서도 성공적이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낸 성공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 또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맹인이지만 위대한 작가가 된 헬렌 켈러, 또 평발의 축구 선수이지만 또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된 박지성 선수,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한 10여 년 했고 또 회사의 대표이사 경영자로 한 3년, 또 교수로서 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발하고 함께 일해보고 또 여기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한 10여 년 하면서 그 원리가 바로 이 한 곳으로 규결된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적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누구나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좋은 태도를, 성공적인 태도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좋은 태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책방에 가면 좋은 책들, 자기개발 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과 실제로
발휘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 타고 또 뭐 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방법을 배우는 데는 뭐 몇 분이면 됩니다. 자전거 타는 방법 간단하죠. 안장에 올라타서 페달을 밟으면 가죠.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들거나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되고, 반대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또 왼쪽으로 하면 됩니다. 정지할 때는 핸들에 달린 브레이크를 잡으면 됩니다. 이 정도면 자전거 타는 원리는 다 배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안다고 해서 금방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으려면 반복적으로 많은 연습을 거쳐야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좋은 태도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좋은 태도는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훈련해야 될 요소들이 많죠. 사랑, 또 용서, 또 열정, 배려, 성실, 도전, 용기, 인내, 절제, 인간관계 훈련, 소통하는 훈련, 그 외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다 배우고 익힐 수 있을까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법을,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좋은 태도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은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멘토, 또 롤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좋은 선배와 또 스승을 만나면 조금씩 그 사람을 보면서 닮아가면서 또 실력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롤 모델로 멘토를 만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분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삶의 모델을 가지신 분, 그 완전한 삶의 모델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성공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또 우리 삶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원리대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완벽한 성공적인 삶의 모델,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저에게 감명을 주고 또 영향을 준 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상황에서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고민해야 될 때 제 생각으로는 해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그동안에 성경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문을 받고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면서 인생의 성공 모델인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매일 배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훈련받으면서 조금씩 닮아가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의 태도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공적인 어떤 삶의 모델로 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롤 모델로 삼고 또 성경책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닮아가면 자신도 모르게 성공적인 인생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성공하는 인생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참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인생이 지금은 참 신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교수라고 하는 명예나 뭐 재산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하는 인생의 해답이신 인생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와 항상 함께 계시고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도 그분이 저를 인도하시고 멘토링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고민하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상세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힘들고 낙심이 될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멘토링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저에게 또 위로하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또 인간과 인간의 모든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 인간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삶의 모델로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배우고 그분이 살아가라고 멘토링 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면 또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한 바로 이 매뉴얼 성경책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멘토링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성공적인 삶의 축복으로 가도록 우리를 시시각각 날마다 항상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다니시는 동안에 성공 인생의 비밀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최상의 삶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빕니다. 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곧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치고 이런 방학에 들어가시게 될 텐데 방학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2학기 때는 캠퍼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학생들을 우리 대학에 보내주시고 또 공부하고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불편한 가운데에도 한 학기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즐겁고 또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학기에는 건강하게 캠퍼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꼭 만나서 평생 동안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